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로부터 이득을 얻은 다른 채권자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청구를 못해요. 그러니까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았죠? 그러면은요, 그러면 우선 변제를 못 받아요. 알겠죠? 이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이라는 법률에 따라 협의 취득 줄고요. 협의 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에 대해서 물상대위 안 돼요. 협의 취득 줄고요. 협의 취득은 매매나 마찬가지죠. 매매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협의 취득된 경우는 물상대위를 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물상대위, 매매 등과 똑같아. 우리가 물상대위는 멸실, 훼손, 공용징수죠. 자, 5번, 3번.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 줄고요. 화재보험금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물상대위권의 행사. 그래서 소실이라는 것은 뭐다? 소실, 멸실이죠. 멸실이니까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있다. 자, 4번은요.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공용징수로 인하여 설정자가 받을 금전의 지급전 주고, 지급전. 그 다음에 압류동네요. 압류.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죠. 물상대위다 이 말이죠. 5번은요.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로 금전 또는 물건의 인도청권을 압류하기 전 줄고 저당 목적물의 소유자가 그 인도청권에 의하여 금전 등을 수령하죠. 그래서 압류하기 전에 저당 목적물의 소유자 줄고 저당 목적물의 소유자를 채무자라고 하죠. 채무자가 금전 등을 수령하죠. 수령. 그럼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부당이득으로 반환한다. 정답 몇 번이다? 3번 226.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유할 물건이 인도. 설정자가 누구죠? 채무자죠. 인도된 후 저당권자가 압류. 우리는 언제까지 압류를 하겠죠? 인도 전까지 압류죠. 물상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없다. 2번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서 저당권자의 압류 또는 배당 요구가 있기 전 그 금전 기타 물건이 물상 보증인에게 이미 지급이 됐죠. 그러면 우리 아까 했죠. 마지막 번에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3번 제3자가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을 줄고 제3자가 이미 압류. 그럼 여러분요, 누가 압류하더라도 관계없어. 그래서 이미 압류했죠. 저당권자는 스스로 압류하지 않더라도 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4번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죠.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이라는 것은 전세권 위에 뭐가 있다?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뭐가 된다? 인정되죠. 그래서 이때 저당권자는 전세권자가 받을 전세금에 대해서 압류, 추심명령 이런 것들을 행사할 수 있죠. 5번 건물 저당권자는 건물의 매매대금 주고 건물의 매매대금은 물상대위 된다 안 된다? 안 돼. 매매대금 밑에다 또 써. 차임, 월차임 있죠. 월세 차임도 물상대위할 수 없다. 뭐만 된다? 멸실, 훼손, 공용징수만 된다 이 말이죠. 정답 몇 번? 그럼요, 담보물권은 부종성이 있어요. 부종성이요. 줄거요. 부종성. 그래서 타인 명의의 저당권은요, 무효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좀 이따 우리가요, 전세권을 저당권 할 때 설명하겠죠. 옆줄 긋고 써요.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를 저당권자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합의가 없이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합의가 있으면 제3자를 저당권자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유치권은 뭐가 없다? 우물추가 없어. 우물추. 그래서 물상대위가 없어요. 유치권은 우선변조권, 물상대위성 추구표, 우물추. 자, 유치권은 뭐가 없어? 우물추가 없다. 그런데 뭐는 있다? 수반성은 있어. 수반성은 있다 이렇게. 자, 3번은요 불가분성이죠. 불가분성은 공동저당의 일괄경매에서 줄고요, 동시배당이요. 여기 만자가 들어. 이건 우리 기출문제예요. 만자가 들어서 왜 시험을 이거 냈나 모르겠어요. 여기요 공동저당에서 동시배당이고요. 또 써요. 또 하나 있어. 또 하나. 아까 우리 했었는데. 그래서 전세권의 일부가 불가 항력으로 멸실한 경우 이렇게. 전세권의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하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전세 목적물의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하죠. 그러면 그 부분만 소멸한다고 그랬죠. 이 두 가지가 불가물성의 예외예요. 그래서 3번 틀렸죠. 4번 물상대의성은 유치권은 없어. 유치권은 우물추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치권 X요. 5번은요. 부종성은 근질 근저당권에서는 엄격이 아니라 완화되어 있어. 완화되어 있으나 유치권에서는요. 뭐는 엄격하다 이렇게 엄격해요.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런 말이죠. 202번째 보세요. 202번 보면 틀린 것은요. 타인의 물건 유가 증권을 점유한 자는 점유 동그라미 물건이나 유가 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 주고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다. 2번 합의 동그라미 합의 동그라미하고 X 써 법정 담보 물권 법정 유치권은 법으로 정의됐다 이 말이죠. 법정 담보 물권이다 이 말이죠. 합의로 설정할 수 없다. 3번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유치권을 말 수 없다. 행사할 수 없다. 이러면요.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 여기까지 이퀄 수급인 소유 이렇게 수급인 소유 맨 끝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4번은요. 유치권은 동산과 부동산뿐만 아니라 유가 증권에 대해서 성립하고요. 그런데 부동산 줄 것이고 등기 X죠. 그러면 유가 증권 줄 것이고요. 배서 X 배서하지 않는다. 등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부동산은 등기 X 유가 증권은 배서 X 이렇게. 5번요. 유치권은 점유가 불법행위 줄고 점유가 불법행위라는 것은 불법 점유죠. 그것은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이러면요. 불법 점유인 경우 3개가 안 돼. 3개가. 불법 점유인 경우 3개가 안 돼. 뭐가 안 돼? 유치권, 주위 토지 통행권, 통행지역권. 그래서 통행지역권, 유치권, 주위 토지 통행권 3가지가 안 돼. 알겠죠? 통행지역권, 유치권, 주위 토지 통행권 안 돼. 정답 몇 번이다? 2번. 자, 203번은요.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경매 동그라미요. 맨 끝에요. 우선하여 배당 틀렸어. 유치권은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을 따질 수가 없죠. 그래서 거기다가 환가를 위한 경매. 여기서 경매는 환가를 위한 경매가 돼요. 환가. 2번 유치권에는 불가분성, 수반성 줄고 유치적 효력 줄고 이것을 점유라고 그래요. 점유. 그런데 유치적 효력에다 써 저당권 X. 저당권에는 유치적 효력이 없어요. 왜요? 저당권은 뭐를 하지 않는다? 점유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4번 목적물의 멸실, 훼손 줄고 멸실, 훼손을 인하여 소유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 줄고 금전 그 밖의 물건을 뭐라 한다? 가치적 변형물이죠. 이 가치적 변형물에는 물상대의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유치권은 물상대의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우물추가 없다. 우물추 물상대의가 되지 않는다. 5번 비용 상환청구권, 간이 변제 충당권 등은 유치권자에게도 인정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비용이 있고요. 간이 변제 충당 줄고 간이 변제 충당에다가 4가지가 있어. 첫 번째 정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 했어요? 자, 정당한 이유. 그 다음에 법원의 청구. 그 다음에 감정인의 평가. 감정인의 평가. 그 다음에 채무자에게 통지. 이 4가지. 4가지가 있을 때, 그죠? 간이 변제 충당을 해. 그러니까 봐봐요. 내가 물건을, 만약에 이러면요, 신발 같은 거 있죠, 신발. 신발을 세탁했는데, 신발 값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뭐래요? 유치권 행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알겠죠? 그런데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데, 그걸 또 경미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정당한 이유라고 그래. 그리고 나서요, 그것을 감정인의 평가를 받아가지고 법원에 청구해. 내가 이걸 먹겠다, 간이 변제. 그 다음에 채무자한테 미리 통지해야 돼. 아시겠죠?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자, 204번.
1번 건축 자재를 매도한 자는 그 자재로 건축된 건물에 대하여 자신의 줄과 대금 채권, 매매 대금 채권이죠. 자재 납품 대금 이런 유치권이 안 되는 거 기본적으로 세 가지. 권리금, 보증금, 매매 대금. 뭐라고? 권리금, 보증금, 매매 대금. 봐봐요. 여기 대금 채권이 자재 납품 대금이 바로 매매 대금이죠. 유치권 안 돼. 2번은요. 계약 명의 신탁 줄고요. 여기 계약 명의 신탁에서 여기 매매 대금 상당 줄고 매매 대금 계약 명의 신탁만 하면 돼. 매매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죠. 매매 대금 된다 안 된다? 안 돼. 유치권 안 되니까 여기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여기 1번은 행사할 수 있다. 틀렸죠? 자, 3번 임대차 보증금 줄고 보증금 반환 청구권. 그 다음에 여기에 4번에요. 권리금 반환 청구권 줄고 보증금, 권리금, 매매 대금 안 된다고. 알겠죠? 유치권 인정될 수 없다.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어. 권리금, 보증금, 그 다음에 자재 납품 대금, 매매 대금 안 된다고. 5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소유자가 변동된 후 유치물의 비용을 지출했죠. 그 비용 상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유치권을 또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있다. 여기요.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소유자가 바뀌었죠. 경매가 됐다 이 말이죠. 경매가 된 후 유치물의 비용, 이때 비용은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하죠.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해서도 또 유치권을 말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5번 틀렸죠? 5번하고 몇 번하고? 1번하고 1번, 5번 이렇게. 자, 205번. 유치권자가 피담보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일부 변제 줄고요. 나머지 채권액에 상응하는 유치물 부분에 한하여 틀렸어. 나머지 채권액에 상응하는 유치물 부분에 한하여 이게 틀렸다고. 오히려 불가분성에 의해서 수리비가 10만 원 나왔는데 9만 원을 받았죠. 그러면 10분의 9는 유치권이 없어지고 10분의 1만 있느냐 이 말이죠. 그게 아니고 전부에 미친다. 전부에. 물건 전부에 미쳐. 10만 원을 다 받을 때까지 전부에 미친다. 이렇게. 2번 당사자가 미리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죠. 그래서 당사자가 미리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을 한 경우 유치권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유치권 줄 것이고 배제 특약 유효이다. 이렇게 유효. 3번 채무자가 줄고 채무자가 가운데 직접 점유. 이러면 다른 건 다 되는데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유치권자가 간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4번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가 침탈 동남이 그러면 점유 상실이죠. 그 다음에 점유 해수의 소를 제기 점유 해수의 소 줄고요. 그것을 반환 청구죠. 그래서 판결을 받았더라도 점유를 뭐하지 않으면 회복하자면 회복 동남이 회복하지 않으면 유치권이 부활하잖아요. 왜요? 유치권은 뭐가 생명이다? 점유가 생명이다. 5번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있어서 물건과 채권의 사이에 결연 관계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채권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뭐죠? 어떤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비용으로부터 또 이자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 이자에 대해서 그 원래의 채권과 결연성이 있어. 원채권과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1번 이렇게요. 226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줄고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 줄고 그러면 뭐다? 임차인은 줄고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다. 또 옆줄 긋고 뭐라 쓰냐면 유치권자가 수령한 차임은 소유자에게 반환. 유치권자가 수령한 것은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돼. 알겠죠? 자, 2번 유치권자는 매수인 경락인이죠. 맨 끝에요. 채권의 변제를 청구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변제 청구는 특정인에 대해서만 행사를 해.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채권의 변제를 청구 이것은 채무자한테만. 그런데요 경락인한테는 뭘 할 수 있다?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어. 뭐를 주장할 수 있어? 유치권은 주장할 수 있어. 유치권 이렇게.
3번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다? 경매.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다. 여기 봐봐. 여기 뭐라고 됐어? 여기 봐봐.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죠. 여기 앞에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안 돼. 알겠죠? 우선 변제한테 그냥 변제를 받기 위해서 그래야 돼. 아시겠죠? 자, 4번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는, 점유를 먼저 취득해. 점유를 나중에 채권이 상임하자. 나중에 점유가 2월 1일, 그 다음에 채권이 2월 5일. 그럼 언제부터 유치권이다? 2월 5일부터 유치권이다. 그래서 유치권은 인정된다. 이렇게. 아까 우리 말했죠. 유치권은요, 점유 플러스 채권이죠. 자, 그 다음에 5번 유치권에 의한 경매 절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그 목적물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지게 되면 유치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지금 다시 한번 봐봐. 경매 절차가 정지됐죠. 이런 봐. 이건 여러분 좀 알아야 되겠네요. 자, 이거 잠깐 설명하면, 여러분 경매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형식적 경매가 있고요. 형식적 경매가 있고, 또 하나는 실질적 경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형식적하고 실질적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고요. 이거는요, 질권이나 저당권에 의한 경매예요. 그래서 만약에 유치권자가 변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를 청구하고 있잖아요. 경매를 청구하고 있는데 전세권이나 질권이나 저당권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경매가 혹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정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정지가 돼. 그러니까요, 뭐로만 된다? 저당권에 의한 경매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에 의한 경매가 끝나면은 유치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죠. 유치권은 언제나 무슨 주의다? 인수주의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형식적 경매라고 하고, 저당권이나 전세권에 의한 경매를 실질적 경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유치권에 의한 경매 절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이거 뭐죠? 저당권 경매죠. 저당권 경매. 그러면 유치권 자체로 경매가 된 게 아니잖아요. 뭐로 경매했다? 저당권으로 경매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3번, 이렇게요. 자, 207번은요.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열 봐봐, 줄거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의 거주 사용 여기까지 스스로 내가 수리하고 그 집에 살아. 이거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죠? 이퀄 보존을 위한 사용, 보존을 위한 사용, 이렇게요. 그래서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죠. 자, 거기에 맨 끝에다가 적법 점유로서, 적법 점유, 보존은 적법 점유로서 불법 행위 책임 X, 불법 행위 책임은 없어. 옆줄 긋고. 그런데 뭐는 해야 돼? 사용 이익은 반환, 사용 이익은 반환해야 돼. 사용 이익은 반환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2번 유치권자는 줄거 채무자의 승낙 없이, 맨 끝에요, 담보 제공을 못하나. 됐죠? 그 다음에 보존에 필요한 사용 할 수 있다, 이렇게. 3번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 이러면 유치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어. 없으니까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인정된다, 틀렸어. 4번 유치권은 동시행 합의권과 병존. 봐봐. 유치권 줄고, 유치권을 써. 물권 플러스 점유. 유치권은 점유해. 그런데 항변권 줄고, 항변권 채권 플러스 점유 X. 이것은 채권인데 점유를 안 해. 채권인데 점유를 하지 않는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병존할 수 있죠. 이런 봐봐. 둘 다 점유하면, 아까 내가 말했죠. 둘 다 점유하면 배타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병존할 수가 없죠. 그런데요, 하나는 점유하고 하나는 점유 안 하죠. 그래서 병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5번 유치권 행사 줄거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유치권 행사는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208. 자, 경매에 있어서죠. 이제 봐. 이러면 우리가 봐봐요. 경매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여기 정답 몇 번?
3번. 여기만 봐. 우리가 압류죠, 압류. 압류가 기준이지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기준이 아니에요. 압류 전에 유치권은 대항할 수 있고 압류 후 유치권은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자, 그럼 봐. 1번. 부동산 근저당권에 기한 압류 동그라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동그라미 압류 후 취득한 유권 압류 후 유치권 동그라미. 그러니까 압류가 있고 난 다음에 유치권이죠. 유치권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항할 수 있다. 틀렸죠. 2번. 저당권 설정 후라도 경묘로 인한 압류 동그라미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 동그라미 유치권 줄고 유치권 압류 전 유치권. 그럼 맨 끝에 매수인 누구죠? 경락인이죠. 맨 끝에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2번 맞죠? 3번.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이 기준이 아니라고 그랬어. 압류가 기준 유치권이 성립 줄고 유치권자는 부동산 경매 절차의 매수인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지금 이 말을 딱 보면요. 저당권 설정 후에 유치권이 있고 그 다음에 경매가 됐다 이 말이잖아요. 여기 경매 절차 동그라미 경매 절차. 이 경매 절차를 압류죠. 압류니까 유치권이 있고 난 다음에 압류가 있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경락인에게 말할 수 있다.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4번. 부동산에 가압류는 아무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 몇 번. 저당권 가압류 필요 없다. 그러면 가압류 등기가 마쳐진 후 채무자의 점유 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해. 유치권. 지금 가압류가 있고 1번 그 다음에 유치권이죠. 자,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그 부동산의 경매 절차 또 경매 절차네. 그럼 여기가 이제 뭐다? 압류죠. 압류하고 나서 그러니까 유치권 있고 그 다음에 압류죠. 그 다음에 누구다? 매수인이죠.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유치권이 1번이잖아요 지금요. 알겠죠? 자, 5번.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 후 이걸 압류 후 이 말이죠. 자, 채무자가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건물의 줄과 점유를 이전을 말한다. 유치권 성립이죠. 그러니까 압류 후 유치권이죠. 그것은 경락인에게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어. 뭐라 한다? 유치권은 성립하나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유치권은 성립하나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유치권은 성립해. 정답 몇 번이다? 2번. 4번이요? 4번 한번. 2번은 맞죠? 4번은요? 4번 봐봐.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맞춰졌죠? 가압류는 필요 없다고 그랬어. 점유 이전으로 유치권 취득했죠? 유치권 있고 난 다음에 경매니까 압류죠? 압류. 유치권 있고 난 다음에 압류죠?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 있다. 없다가 틀렸죠? 정답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2번. 아시겠죠? 자, 209번. 유치권은 우물추가 없어. 우물추가 없죠?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 없다. 틀렸죠? 우린 봐봐요. 우선 변제적 효력은 없어. 하지만 뭐는 있다?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는 있다. 우선 변제는 안 되지만 그냥 변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 있다. 2번. 건물 임차인이 점유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알면서 줄고 불법 점유죠. 불법 점유에서 유익비죠. 그럼 유치권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불법 점유가 안 되니까 세 가지. 유치권, 그 다음에 주의토지 통행권, 통행지역권. 세 개가 안 되죠? 그것을 얘기해. 3번. 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인은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 줄고 이건 물건이 아니죠? 물건이 아니면 유치권을 취득할 수 없어. 유치권은요, 유치권 뭐죠?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죠. 그런데 독립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은 부합물이죠. 이 부합물에는 유치권이 인정이 안 돼요. 독립한 동산이나 독립한 부동산이 돼야 돼. 알겠죠? 자, 3번. 원상회복약정 줄고. 이런 봐봐. 원상회복은 뭐죠? 여기 설치한 거 다 떼가지고 가겠다 이 말이죠? 이런 원상회복약정이 있으면
유익비 상환청권을 미리 포기 줄고 유익비 상환청권을 미리 포기 했어요? 유익비 상환청권을 미리 포기죠? 그러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비용이 없으니까. 5번 어떤 물건을 점유하기 전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죠. 그럼요 관계없어. 봐봐요. 항상 우리는 뭐만 있으면 돼요? 점유 플러스 채권이 있으면 되죠. 일단 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봐봐 나중에 점유를 취득. 그럼 언제부터 유치권? 점유를 취득할 때부터 유치권이 성립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권 항상 점유 플러스 채권, 채권 플러스 점유예요. 아시겠죠?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요? 뭐라고요? 자, 몇 번이요? 여기 보면 여기 원상회복 약정이 있으면 유치권 주장을 배척한다. 유치권 성립 안 되죠, 당연히. 성립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옳은 것이죠? 자, 210번은요.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줄고 변제를 받기 위해서 경미하죠. 후순위보다 우선 면제 받을 수는 없죠. 1번 틀렸죠? 2번 채권자가 불법 점유죠. 불법 점유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틀렸죠. 3번 매도인이 중도금만 받고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서 매도인은 잔금 채권 줄고 잔금은 뭐죠? 매매대금이죠. 매매대금은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행사할 수 있다.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필요비 상환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필요비죠. 필요비 줄고 필요비를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권이죠. 이것은 원채권이 뭐죠? 원채권 필요비죠. 필요비 채권의 연장이므로 이 손해배상 채권에 대해서도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다. 알죠? 있다. 이거 우리 기출문제죠? 자, 5번 유치권은 법정이죠. 법정. 미리 포기하는 특이한 건 무효이다. 틀렸죠? 법정 담보 물권은 맞아요. 그런데 유치권 배제 특약,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그래서 유효이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211 유치물이 분할 가능한 경우 채무자가 피담보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면 그 범위에서 유치권은 일부 소멸한다. 맞아 틀려요? 일부 소멸한다. 맞아 틀려? 왜요? 우리가 이제 유치물이요 분할 가능한 경우가 있죠. 어느 거죠? 아까요? 201호, 202호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분할 가능한 경우도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는 불가분성이 같이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201호하고 202호 수리했는데 거기서 201호만 점유를 했는데 202호까지 뭘 할 수 있다?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번 제3자에게 유치물의 보관은 유치권자가 제3자의 직접 점유 줄고 제3자의 직접 점유 당연히 인정되죠. 그런데 뭐는 안 된다. 뭐는 몇 개 써? 채무자가 직접 점유.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자, 유치권은요 3번 점유의 상실 주고 상실 당연히 소멸하죠. 자, 4번 유치물을 점유하기 전 그것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죠. 그 후에 점유를 취득하죠. 나중에 취득했죠. 그럼 당연히 유치권이 있죠. 그러니까 아무튼 점유하고 채권은 두 개가 다 아무튼 맡기만 하면 돼. 자, 5번 경매 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 지금 동그라미 압류전 유치권을 취득이죠. 유치권을 취득하면 뭐한다? 경락인에게 인도를 말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1번이죠. 그래서 1번 분할이 가능해도 불가분성은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불가분성은 인정된다. 전부를 변제해야 유치권이 소멸한다. 아까 이 501호하고 502호만 돈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01호까지 다 줘야 된다. 알겠죠? 212 유치물이 경매가 되죠.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도 매수인 그죠? 경락인에게도 유치권을 주장 줄고 유치권을 주장했어요. 누구에게든지 세상 누구에게든지 주장하죠. 유치권은. 그런데 뭐는 청구할 수 없다?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줄고 변제를 청구 가로묻고 동시이행
항변권 주장, 동시이행 항변권도 주장할 수 없다. 알겠죠? 동시 항변권도 주장하는데 변제 청구도 안 되고 항변권도. 변제 청구가 채무죠. 그러니까 동시 항변권은 채권이죠. 똑같아. 주장할 수 없다. 2번 유치권자는 줄과 정당한 이유. 그 다음에 채무자에게 통지. 두 번째 감정인의 평가. 맨 끝에 법원의 청구. 이렇게. 그래서 정당한 이유, 채무자에게 통지, 감정인의 평가, 법원의 청구. 이걸 말한다. 간이, 변제, 충당. 이렇게. 간이, 변제, 충당. 자, 3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해서 뭐를 할 수 있다? 경매를 신청. 그래서 유치물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4번 부동산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마쳐진 후 이렇게 돼 있나요? 압류 후 채무자의 점유 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이렇게 됐죠? 압류 후 점유 이전으로 유치권 취득이죠? 그러면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주장할 수 없다. 5번 유치권자가 유치물로부터 금전이 아닌 과실, 금전이 아닌 과실 주고 아까 말했죠? 쌀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 경매를 해야 돼. 경매를 해야 돼. 그래서 다른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우선 변제 충당 틀렸어. 금전이 아닌 과실은 써. 경매 후 변제 이렇게 경매를 해야 돼. 정답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213.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이를 사용 줄고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 이것을 뭐란다? 보존. 보존은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 그러면 그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적법하니까. 자, 2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에서 보존으로서 사용하죠. 그러면 불법행위 책임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뭐는 해야 된다? 사용이익은 반환. 사용이익은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은 지지 않죠? 맞고 3번 유치권의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돼. 제3자? 그러면요 맨 끝에 제3자에게 유치권을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은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하죠. 그런데 제3자에게는 뭐를 할 수 없다? 변제 청구 X, 항변권 행사 X. 그런데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유치권 행사. 유치권은 행사를 해. 항변권 행사 안 돼. 변제 청구 안 돼. 그 다음에 4번은요. 유치권자는 유치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수치 줄고 먼저 자신의 채권 변제의 충당 이렇게. 그래서 유치권자는 뭐가 있다? 과실 수치권이 있다. 과실 수치권이 있다. 5번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이 동시에 성립하면은 선택적으로 말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3번 맞아요? 자, 그 다음에 214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아까 얘기했죠? 원래 이게 3년짜리인데 판결로 되면 몇 년으로 늘어난다? 10년으로 늘어나죠. 10년으로 늘어나죠. 연장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럼요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주로 매수인은 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가로 묶고 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3년이죠. 3년이 연장된 효과 가로 묶어 10년이죠. 연장된 효과는 10년을 부정하고 종전 3년짜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2번 이번은요 이것은 이번에요 또 어디서 나왔냐면 변리상가 그게 또 나왔어. 알겠죠? 올해 시험에. 그 다음에 채권자가 유치권 행사하면 줄거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진행한다. 중단된 것이 아니고 진행한다. 2번 틀렸죠? 정답이죠? 3번 유치권이 성립한 부동산의 매수인은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소멸시효가 완성 줄거 이퀄 유치권 소멸이야. 3년 안에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죠? 유치권 소멸해. 그럼 봐봐요. 이 건물이요 가백 거예요. 근데 이 집에 유치권이 있어요. 근데 이 유치권이 있는 이 집을 내가 샀어요. 내가 매수인이에요. 그런데요 유치권자가 유치권이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사를 못 들어가고 있는데 소멸시효 3년이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유치권이 없어지죠. 그럼 유치권 없으면 내가 뭐라고 해야 돼요? 너 나가라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것을 뭐라 한다? 그것을 직접적인 이익을 받을 자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한다는 것은 주장할 수 있다. 원용할 수 있다는 말은 주장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채권이 없으니 너 나가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4번 줄거 유치권의 포기, 점유의 상실, 멸실, 전부 멸실, 채권의 소멸 이런 것은 다 유치권이 다 소멸이죠. 자, 5번 유치권자가 성관주의 의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하죠. 그러면 유치물의 소유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 줄거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를 뭐라 한다? 이퀄 유치물 반환 청구 이렇게. 그러면 유치권이란 말은 뭐죠? 누군가가 내 물건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유치권 소멸을 청구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 물건 나한테 돌려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소멸 청구란 말은 유치물 반환 청구란 말하고 똑같아. 알겠죠? 응용이니까 알고 있어야죠. 정답 몇 번? 2번. 215. 유치권에는 우물추가 있어 없어? 우물추, 우선배조건, 물상대의성 없죠? 부동산 유치권은 등기 없이 주고 등기 없이. 3번 점유자의 비용, 상환채권 비용, 수급에는 공사대금이요. 매매대금 아니고 공사대금. 그것은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다 줄고 이퀄 유치권 행사 이렇게. 4번 신축공사의 건물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과 완성물에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줄고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 그럼 이거 누구예요? 도급인 거죠? 이퀄 수급인 소유 X. 수급인 것이 아니죠? 옆줄 긋고 유치권 행사. 자기 것은 돼 안 돼? 안 돼. 남의 것은 돼. 수급인이 누구다? 수급인이 공사업자죠? 된다 이 말이죠. 5번 유치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유치권자가 또 비용을 지출하죠? 그 비용에 대해서 또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틀린 것은 몇 번이다? 4번. 216. 채무자 이외의 줄거 제3자 소유. 아까 얘기했죠? 제3자가 아까 누구였죠? 렌트카를 해봐. 렌트카. 그러면 렌트카 업자가 차 렌트카를 빌린 사람이 수리를 맡기면 채무자죠. 여기서 제3자 누구다? 소유자죠. 알겠죠? 거기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번 틀렸죠. 2번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여기 줄거 2번에 자재대금. 자재대금이 뭐죠? 공사대금이죠. 공사대금. 자재대금은 공사대금이죠.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번은 여기가 부속물 매수 청구했다는 매매대금 채권 주고 매매대금, 부속물 매수대금, 지상물 매수대금, 매매대금이죠.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번 피담보 채권의 줄거 변제기 도래. 변제기 도래는 유치권의 무슨 요건이다? 성립 요건. 성립. 변제기 도래는 성립. 5번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배제. 특약은 뭐가 된다? 유효. 그리고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이니까 유치권 소멸이죠. 그냥 유치권 소멸인 건 뭐죠? 이런 거죠. 봐봐. 우리 학원을요 누군가가 수리를 했어. 수리했는데 내가 뭐라 하냐면 오늘 수리 끝났대. 그럼 내가 한 달만 좀 연기해 주면 안 돼요? 이 말이죠. 그러면 한 달 동안은 유치권을 행사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얘기해. 정답 몇 번? 1번. 217. 유치권자는 피담보 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까? 전부 변제를 받을 때까지 줄거 불가분성. 어디에다 생각한다?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알겠죠? 아까 우리 문제 한번 나왔죠? 일부 갚았으니까 일부만 된다 안 된다? 안 돼. 자 2번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않나?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않았어.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돼. 변제기가 제일 중요하죠? 이제 3번 아까 나왔죠? 다세대 주택의 창호. 아까 우리 샤시공사 있죠? 창호 등의 공사를 완성한 수급인이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다세대 주택 여러 개 중 줄과 한 세대를 점유. 알죠? 이퀄 유치권 성립. 그러면 문제는 뭐죠? 다세대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줄과 전체에 대하여 시공한 공사대금 채권 전부를 피담보 채권. 전부. 알겠죠? 공사대금 채권 전부를 피담보 채권으로 유치권이 성립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유치권의 성립 동그라미 존속. 성립이면서 존속은 점유밖에 없죠. 점유. 점유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관계없는데 채무자가 직접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번. 피담보 채권의 줄권. 여기 나왔네. 채무자를 직접 점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립하지 아니한다. 채무자를 직접 점유. 유치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됐죠? 자, 정답 몇 번? 5번. 218. 유치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유치물로 직접 변제 충당 줄거. 직접 변제 충당. 이걸 우리말로 다 써. 간이 변제 충당인데, 자, 써. 간이 변제 충당했어요? 자, 이퀄하고 이퀄. 정당한 사유. 플러스 법원의 청구. 그 다음에 플러스 감정인의 평가. 감정인의 평가. 플러스 채무자에게 통지. 채무자에게 통지. 이거 봐봐. 그러니까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벌써 틀렸죠. 4가지 요건이 있어야 간이 변제 충당을 해. 그런데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그러면 안 돼. 1번 틀렸죠. 2번.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 봐봐. 먼저 점유하고 나중에 채권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뭐다? 유치권이 인정. 3번. 점유를 침탈. 침탈 그러면 유치권 소멸이죠. 그런데 몇 년 이내에 다시 회수한다. 몇 년 이내 점유 해소소를 제기 줄고 점유 해소소 몇 년이다. 점유물 반환 청구예요. 써. 1년 플러스. 점유 해소소는 1년 플러스 출소 기간. 출소 1년 안에 소송으로 해소소를 제기하면 유치권이 보유함으로 간주되다. 틀렸어. 해소소가 제기가 아니고 써. 승소하여 점유를 회복해야 유치권 존속에. 유치권이 존속. 알겠죠? 소송 제기했다 되는 것이 아니고 승소해서 점유를 회복이 돼. 왜? 유치권의 생명은 뭐다? 점유죠. 점유. 4번.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자 존속 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관계없다. 그런데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 계속 나오죠.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번. 유치권자는 유치 목적물을 경매로 매각받은 자 이퀄 제3자. 제3자에게 뭐를 할 수 없어? 맨 끝에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또 뭐 할 수 없다? 항변권 행사 X. 근데 뭐는 된다? 유치권 행사. 항변권 행사 X. 변제 청구 X. 유치권은 행사. 알겠죠? 제3자한테 언제나 딱 3개. 정답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자, 219. 전세권이 소멸한 후에 전세권자가 소멸한 후에요. 전세권자가 소유자와 합의 없이 증축. 소유자와 합의 없이 증축. 이것을 불법 점유라고 하죠. 전세 끝났으니까 불법 점유. 그러면 3가지가 안 돼. 첫 번째 뭐? 유치권. 두 번째 통행, 지역권을 씌워치는 못하죠. 세 번째 주의, 토지, 통행권 3가지. 안 돼. 성립하지 아니한다. 2번. 수급인이 줄고 재료와 노력 줄고. 수급인이 재료와 노력이죠. 그러면 수급인이 줄고 원시취득. 원시취득 그러면 유치권 안 돼. 원시취득 그러면 유치권 안 된다고. 알겠죠? 왜? 자기 거니까. 수급인 거니까. 언제 된다? 맨 끝에 써. 언제 된다? 도급인 소유로 합의 시. 도급인 소유로 합의 시 유치권 성립. 이렇게. 그러면 이제 누구 거니까? 도급인 것이니까 이렇게. 3번.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는 말이죠? 4번. 토지 임차인은 임차지상의 시설물에 대한 임차지상의 시설물을 뭐죠? 지상물 매수청권이죠? 지상물 매수청권으로서 여기까지 봐봐. 임차지상의 시설물에 대한 매수청권. 이걸 이퀄 지상물
매수대금 이 말이죠. 그럼 지상물 매수대금은 매매대금이죠. 매매대금.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자, 5번. 임대차 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유예 기간을 인정했다. 뭐라고요? 유익비 동그라미 유예 기간 인정. 그러면 유예 기간을 인정하면 유치권은 있어 없어? 없죠. 유예 기간을 인정했단 말은 돈 갚을 날짜를 연기했다 이 말이죠. 그럼 유치권 없어. 알겠죠? 변제기가 없으니까. 정답 몇 번이다? 2번이에요. 자, 220. 유치권에는 불가분성이 있죠? 2번. 건물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재밌는 말이야 이게. 이런 봐봐. 이건 약간의 생각만 하면 되는데 유치권은 뭘 해야 돼? 점유해야죠. 그럼 봐봐. 누구라고 했어? 지금 전 점유자. 전 점유자. 봐봐. 전 점유자. 그러면 전 점유하면 갑이 점유하고 있어? 내가 을이 점유하고 있어? 을의 입장에서 전 점유자라고 했어. 갑이 점유해? 전 몰라? 전 앞에 있는 사람? 갑이 있고 여기 을이죠. 지금 을이 지금 점유하고 있죠. 전 점유자. 이 사람은 점유한다 안 한다? 하나씩 이 사람이 점유자니까. 이 사람이 점유자가 이 사람은 전 점유자는 점유 안 하죠. 그러니까 점유 상실이죠. 유치권 있어 없어? 없죠. 아니죠. 이렇게 또 문제를 내는 놈이 있더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요. 전 점유자를 대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알겠죠? 왜? 점유자는 나죠. 전 점유자는 점유한 사람이다 안 한 사람이다? 안 한 사람이죠. 그래 이 사람은 유치권이 있다 없다? 없죠. 알겠죠? 3번 건물의 점유는 점유 동그라미 성립 동그라미 존속 동그라미 4번 유치권자는 경매로 인한 매수인에 대해서 피담보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 변제를 할 수 없다.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 누구요? 경매로 인한 매수인 줄고 제3자 또 나왔어. 3대 요건. 첫 번째 뭐? 그래서 항변권 없어. 중에 또 변제 청구 안 돼. 또 유치권은 돼. 알죠? 아무것도 아니어도 사례 문제나 지문으로 자주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유치권은 행사해. 변제 청구는 안 돼.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아니 없어. 항변권 행사 없어. 변제 청구 안 돼. 유치권은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유치권의 행사로서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은 점유가 계속 유치권 행사하죠. 그래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무조건 진행한다 안 한다? 한다. 동시행 항변권의 행사를 해도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유치권을 행사해도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항변권을 행사해도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유치권을 행사해도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아시겠죠?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다 됐나? 다 되지 않았나? 뭐 이렇게 많아? 자, 221. 갑이요? 갑이 뭐라고? 병소유 자동차를 을에게 수리해서 봐봐요. 갑이 동그라미 병소유를 가로묶어 을에게 수리 가로묶어 그러면 갑이 을한테 수리 맡겼죠? 그러면 갑이 채무자가 돼. 누가 채무자? 갑. 그 다음에 을은 수리비에 대해서 누굴 상대로? 병을 상대로 뭐는 할 수 있어? 유치권은 주장을 해. 그런데 변제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돼. 2번 유치권자가 유치비를 관하여 유익비를 지쳐. 유익비.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가액의 증가가 현존. 그러면 누구의 선택? 줄과 소유자, 회복자의 선택한다. 알겠죠? 유익비죠? 맞고 3번 유치권자 갑이 채무자 승낙없이 중요해. 줄과 채무자 승낙없이 임대 채무자 승낙없이 임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때의 임대는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죠. 임차인은 소유자한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매수인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그 다음에 4번은요. 타담보 제공 청구권이죠. 이거 봐봐.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는 것을 타담보 제공 청구권이라고 그래. 우리 아까 했었죠.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해. 여러분 유치권 소멸을 청구는 유치권자가 해요? 채무자가 해요? 채무자. 그래서 유치권자에게 인정된 권리다. 우리 시험에 나왔잖아요.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닌 것은 타담보 제공 청구권 이렇게. 누가 한다? 채무자에게 인정되는 거죠.
자, 5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할 때 유치물의 보존 동그라미 승낙한다 안 한다? 없이. 승낙 없이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222. 과실 수취권은 유치권자에게 인정.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왔다? 다음 중에서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가. 그래서 과실 수취권이 나왔는데 이 과실 수취권이 나왔을 때 다른 학원에서 유치권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다고 또 설명을 했어. 그래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어. 알겠죠? 자, 2번. 유치권은 독립한 물권이에요. 항변권은요? 항변권은 뭐다? 벌써 채권이요. 채권. 3번. 물권의 인도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 줄고 항변이 인용. 그럼 무슨 판결? 상환 급부, 상환 이행 판결. 이렇게. 자, 유치권 행사. 유치권 행사에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한다.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틀렸어. 진행한다. 그 다음에 또 나왔네.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그 다음에 줄고 스스로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유치물인 주택의 거절, 유치물인 주택의 거주, 이것을 무슨 행위? 보존. 적법, 불법, 적법. 사용이익은 반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왜? 적법 점유니까. 소멸을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정답 몇 번? 4번. 이제 시간이 다 지났나 봐요. 답을 엄청 빨리 한 거 봐서. 자요. 자, 1번. 유치권은 항변권과는 달리 점유를 성립 요건으로 한다. 유치권은 항변권은 점유 안 하죠. 2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하죠. 그러면 사용을 하죠. 그래도 적법이지만 차임에 상당한 이득. 이걸 사용이익이죠. 사용이익은 반환해야 돼. 알겠죠? 보존은 적법이지만 사용이익은 반환해야 돼. 월세에 해당하는 건. 3번.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줄고 승낙 없이 바로 밑에 대여하면 즉시 소멸한다. 틀렸어.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소멸을 청구해서 소멸하지 즉시 아니야.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자, 4번.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 동그라미 이퀄 점유 상실이죠. 그러면 줄고 점유 해소 청구권 줄고 이퀄 1년 플러스 출소기간. 1년 플러스 출소기간. 점유 해소 청구권과 그럼 여기는 있어. 그런데 뭐는 없다.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없어. 왜? 유치권은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유치권은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없다고. 아시겠죠? 5번.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는 유치권 소멸 사유도 아니다. 아니죠. 목적물 양도 동그라미 양도. 그럼 이건 뭐죠? 제3자죠. 제3자 양도받는 사람이 제3자죠. 그럼 우리 유치권은 제3자 경락이한테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주장하는데 뭐는 못한다? 항변권 주장하는데 변제 청구 안 돼. 그런데 뭐는 된다? 유치권은 돼. 그래서 양도해도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소멸 사유가 된다? 틀렸어. 정답 몇 번이다? 2번이에요? 자, 2번 가서 봐봐요. 아닌데 유치권은요 항변권과 달리 점유를 성립 요건을 해요. 1번 맞고 그 다음에 2번도 맞고 그 다음에 승낙 없이 하면 즉시 3번 틀리고 그 다음에 4번 침탈당한 경우 4번도 틀리고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인정된다 틀리고 5번은 틀리고 1번 2번이네요. 1번 2번 이렇게. 자, 224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요. 임대인에 대한 사람이죠.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은 X.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은 안 돼. 왜요? 목적물, 물건이 아니니까. 사람은, 임대인은 사람이니까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돼. 2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목적물을 사용하죠. 보존,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다, 적법, 불법행위 성립하지 않는다. 3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치해서 다른 사람보다 우선 동그라미, 변제 동그라미, 충당 동그라미. 4번, 혼동, 점유의 상실, 목적물의 멸실,
채무자가 아닌 유치물 소유자의 변제. 이미 변제했잖아요. 변제. 누구든지 변제하면 무조건 소멸하죠. 5번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대여 즉시 소멸. 된다 안 된다? 안 돼. 어떻게 한다고 했죠? 유치권 소멸을 청구. 유치권 소멸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한 시간 동안에요. 23문제 정도 풀었네요. 일단 이런 보시고, 지금 봐봐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봤지만, 유치권은 문제가요. 지금 최근에 좀 어렵게 나오고,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알겠죠? 다른 데 비해서. 그런데 저당권이 의외로요. 그렇게 어렵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유치권은 어렵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좀 잘 보시고, 특히 유치권, 지상권 뭐 다요. 그래서 올해 나오는 이제 그 감정평가사 물권법이, 여러분 지금 내가 말했죠. 우리 시험에서요, 물권법이 계속 어렵게 나오고 있어. 4년 동안, 3년, 4년 다. 이번에 우리 민총 한번 보면 알겠지만, 우리 시험 범위하고 10문제인데 학생들이 거의 다 맞췄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요, 이게요, 물권법은 조금 까다롭게 나와. 작년에도 까다롭게 나왔죠, 물권법이요. 대신 작년에는 민총하고 채권이 엄청 쉽게 났어. 알겠죠? 그러니까 학생들이요, 대부분 다 점수를 좀 많이 맞았지만, 그래서 여러분요, 일단 물권법은, 아무튼 다음 시간에 다 끝나니까요, 다음 주에요. 아무튼 보시고, 일단요,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거 제가 해석을 해놨어요. 5절. 자, 문제 봐요. 1번에요. 1번에 3. 이거 아까 이거. 한 장 이렇게 나누는 거죠. 없어요? 있어요? 자, 1번에 3.